이쪽의 진행 상황하고 한번 연결짓는 미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진행하는 상황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플러터 연결하는 상황에 대해서 횟수에 대한 조절은 이제 한나님이 그때 뭐 이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생성 모델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고 하시긴 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뭐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을 하되 어쨌든 그 일정 한번 맞춰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한글날 있는 주나 그 다음 주가 적절하게 플러터 멘토분을 만나서 이어가기가 좋기는 해요. 그 전에 형섭님이 모든 걸 끝낸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플러터 멘토분이 그쯤 와서 해야 이걸 어쨌든 하나의 앱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기간이 딱 적당한 기간이다, 그때쯤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이제 마이크도 끄고 모두 끄고 다 이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멘토링 하시는 거고, 시간 안에 멘토링 하시는 거고, 그냥 저는 먼발치에서 약간 참관하는 사람처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행정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서 혹시 서로 얘기하시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달리3 뭐 이거 쓸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듣다가 툭 튀어나와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안 정해져 있는 거면 뭐 안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분 사이에서, 그러니까 팀과 황섭님 사이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에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멘토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의 블로그는 이렇습니다. 플러터 멘토로 추가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만나서 일단은 진행 한번 해볼 거거든요, 미팅을.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요 멘토분 도움 받아서 좋은 결과감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화면 끄고 황섭님하고 한나님 주도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러면 이번 주에 하는 거 일단 공유드리면 될까요? 이미지 생성 모델 말고. 네, 지난주에 이제 조언해주신 대로 NL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미나이 API를 써서 따로 데이터셋 뭐 만드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파인 튜닝 하는 거 없이 그냥 일단 기본 모델을 써가지고 프롬프트만 조절하는 걸로 하기로 해서 거의 개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동규님이 플러터에 구현하는 것까지 지금 거의 다 진행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NLP가 원래 이번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미지 생성 모델을 먼저 그러면 선택을 하면서 탐색을 하는 게 이번 주부터 가능할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진성님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연구를 하셨고 어떤 걸 쓸지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진성님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훈련하는 거를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걸 이제 하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규님 같은 경우에는 달리 API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해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실험해본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진성님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네. 실험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유튜버로 어떻게 이게 그걸 파인튜닝 하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불러왔고요. 데이터셋이 없어서 지금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 방법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깃허브에서는 리드미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라 라고 나와 있다. 네. 는 말씀이신 거죠? 잠시만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한데요. 네. 이게 방법 중 하나가 되기는 하겠고요. 이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파인 튜닝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돼 있죠? 잠깐만요. 어떤 창을 꼽아주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는 만약에 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 방법이 맞긴 하지만 보니까 제한될 게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사용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관련해서 이제 UI 형태로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슨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파인 튜닝 방식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파악이 가능한 거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이거를 뭐 사용해라까지는 모르더라도 네. 그래서 뭐 네. 제가 말한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오토매틱 1111이라는 거 아세요?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UI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UI 오픈 소스가 있는데 오토매틱이요? 네, 오토매틱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는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라디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UI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면 좋다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콜랩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하게 파인 튜닝 할 여지 같은 걸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뭔가 쉽게 하려면 그런 거 해서 바로바로 싹 하면 되니까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 같은 거 이제 누가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정리하면은 파인 튜닝에 대해서는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UI 그거 못 찾아서 공유드릴게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를 그 허깅 페이스에 올려서 그 네. API 사용해서 그 응답 받아오는 거 관련해서 좀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동규님 아까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진성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어떤 파인 튜닝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잘 시켜서 모델을 훈련된 상태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 아이를 진성님은 허깅 페이스에 노출시키고 싶으신 거죠. 거기에 노출시켜서 아까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 API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 형식을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앱이랑 통신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한테 질문하신 거였어요 방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진성님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성님이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진성님이 그 학습된 모델을 진성님께서는 허깅 페이스에 이렇게 탑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허깅 페이스에서 탑재된 모델이 어떤 외부와 어떤 통신할 수 있는 규약, API 같은 걸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학습된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 탑재한 상태로 우리가 만든 앱과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생성 모델 산출하는 결과를 우리 앱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성 같은 걸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 좋은 이제 방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되 네,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서 정립이 되고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형사님? 예. 달리3 모델 저번에 제가 없을 때 그런 잘 네. 훈련된 모델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는 그 모델이 내는 이미지를 우리 플러터 앱에서 표시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이 잘 된다면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뭐 프로젝트의 어떤 그 역사 컨텐츠랑 이렇게 좀 잘 대응을 하는 아이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달리 모델을 썼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달리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달리 모델 훈련시키는 것은 저희 불가능하고요. 네. 프롬프트 질문을 잘 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내는 것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을 잘 내는 어떤 형식 같은 것들 잘 만드는 형식 같은 걸 제가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소스 그런 것들 조금 몇 개 추천해 주시면은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디스코드에 남기시면 제가 틈틈이 학습을 해서 그 형식 자체를 저 앱에서
좀 잘 정돈을 해서 모델 활용할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요, 좋긴 한데, 이게 특성이 약간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 디스코드에 하나 올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프롬프트를 이제 잘 해서 중심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를 참고하시면 뭐 아시나? 아시면은 뭐 다행이고요. 프롬프트 히어로라는 사이트. 이거 참고하시는 게 가장 유의미하고요. 제 앞에 누가 이런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이런 게 나왔다 같은 걸 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쉬우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달리 3로 하기에 각이 안 나온다 싶으면 전 빨리 손해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만 봤을 때는 달리 3에서 그걸 온전히 잘 만들어 줄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 제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같은 건 있긴 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에 약간 그 기준 같은 걸 조금 완화를 하던가 하거나 혹은 그거를 파인 튜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획 쪽에 완화를 한다면은 좀 스타일 같은 거에서 좀 제한을 크게 둔다라고 했을 때 스타일을 크게 제한을 두고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역사적인 그런 거에서 좀 이제 그게 나는 거가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또 그 이제 사람의 심리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프로토타입인데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 같은 마음이 되면서도 역사라든 민감한 문제 이래도 되겠습니까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프로젝트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왔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점은 어떤 거를 문제로 삼았고 이것을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실험을 했고 이렇게 해결했다가 더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과가 옳은 방향인 것도 맞는데 시간은 짧고 사람은 적고 데이터 이런 거 다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결국에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접근했다를 더 훨씬 더 좋아하고 그걸 인상을 남기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고려해서 이제 기획과 그 기술 사이에 접점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얘기했지. 기획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속속 들어오는데요. 이미 형사님께서 크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사적 특성? 역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내는 어떤 솔루션의 결과들과 민감할 수 있는 문제? 그 역사라는 사실 때문에 그림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하나, 문구 하나까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꿔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합수시키는 것,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것, 기획을 변경하는 것
그런 것들 저희가 잘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뭐 만약에 절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아, 제 네거티브 폰트로 좀 제어를 하는 방법을 한번, 네, 아, 해주시고, 네,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뭐 최소한의 이런 거 방어 같은 걸 했다 같은 네. 것도 접근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식별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이 막 울기기 네.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거 잘. 이순신 전쟁을 하는데 울기기를 들고 싸우는 것 네. 그런 것들. 뭔가, 네. 사람이 보기엔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데이터셋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파인 튜닝을 할 경우에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1버전을 지금 파인 튜닝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으려면 좀 뭐 새로운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걸 보면 그 파일명이랑 그 다음 옆에 텍스트를 붙여주는데 그 텍스트가 그 파일을 약간 표현하는 글을 넣더라고요. 아까님 아까 그 데이터셋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공유들이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 고대의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지랑 관련 설명이 있고, 뭐, 당근 왕검 인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설명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PDF로 출력이 되긴 하는데, 네. 네. 이것도 사용하기에 좋은 고려 대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일단 네. 국사평찬위원회라는 그 아주 네.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왜 잠깐만요. 제가 기획서를 놓친 걸 수도 있지만 말씀드려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미지로 생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구현을 통해서 구현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모든 거를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진외란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다양하게 뭔가 생성물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역사에 대한 거를 다 학습시켜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하는 것보다는 인진외란 하나만 다루는 게 더 다뤄서 잘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쉽겠거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콥을 줄여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뭐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 스타일도
뭐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어떤 스타일과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구현한다고 하면 좀 더 그 이제 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할 정복 같은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는 충분히 잘 이제 작동을 한다 같은 걸 보여주도록 뭔가 좀 더 줄이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예요. 파인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부분은 달리 3로 한다고 하되 하지만 우리는 더 파인 튜닝 접근으로 해서 이제 완전 조그만한 뭐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뭐 현실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원의 문제 때문에 달리 3를 채택했으나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 결과로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함을 충분히 이제 보여주었다 같은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한 방향 중 하나고요. 해라가 아니고. 네. 일단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되는 게 조선 왕릉에 대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 데이터가 아니고. 예, 그 조선 왕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베리에이션의 이런 게 있으면 네. 이게 서로 조합이 되면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그 서로 의미를 맥락상 의미를 잘 찾고 또 가면서 이제 알아서 좀 정렬이 될 텐데 이게 내용이 하도 적다 보니까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뭔가 다양한 스타일이라고 해봐야 이거를 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미지 생성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해? 같은 거를 결국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는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 대신에 제한된 그 계단, 그 전에 이제 선행할 수 있는 계단 같은 걸 세워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될 거야 같은 걸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저기 이제 편찬된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막 엄청 유려하게 예쁜 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최소 몇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한 사건, 예를 들어 조선 왕릉이면 조선 왕릉 관련된 이미지 몇 개가 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이제 데이터의 개수보다는요 뭔가 다양한 이미지. 근데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약간 엮여 있음, 관계가 있음 같은 게 좀 중요한 편이긴 한데 그러면 위키피디아 이런데 자료들 있잖아요. 이미지랑 역사적 예를 들어 지금도 조선 왕릉에 이렇게 여러 이런 이미지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왕릉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 네, 그런 잠깐만요. 저 10초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 진행했던 걸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잠깐. 일단은 그거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뭐 하나를 해결하겠다 같은 게 한 문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가장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지 파인 튜닝해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왜 파인 튜닝을 해야 하는가라는 만약에 질문이 나왔다고 만약에 왜 그랬어야만 했어요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 면접관이라든가 뭐 누군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딱 상상을 해보면요. 그때 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파인 튜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이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당장 최우선 순위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뭘 지금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인지네라를 만약에 했을 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공유들이 보면 지금 태극기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국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게 아무래도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하면은 사실적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역사 자료는 대부분 텍스트고 그 텍스트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흥미를 돋게 하기 위함인데 모든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관심이 틀리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어떤 생성 이미지가 그 텍스트 보고 만들어지지 않았던 형태로 어떤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적어도 그 있는 사람이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 이건 사실적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입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 사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고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시키려고 어떤 노력이 없었는데 생성 이미지가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형태의 그런 스타일이 나왔다. 이순신이 막 우길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 만약에 이순신이랑 싸우는 모습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컨텐츠였는데 나는 궁금해서 그거를 좀 읽어보고 싶어서 이 모델을 써서 텍스트랑 이미지를 생성해서 좀 만화 형식으로 읽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일단 사실적인 것 이 사실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이제 실제를 베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사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제시해야지 거부감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텍스트를 읽었을 때보다 더 거부감이 든다. 그거는 이미 이거 솔루션이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미지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초등 역사 저런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게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비껴갈 수는 있어요. 비껴갈 수는 있는데 저거를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분명히 더 개선의 여지 뭔가 사실적인 걸 더 그러니까 창경군과 저 그림을 같이 학습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예 학습을 안 할 때보다는 더 사실에 기반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전달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고요. 그럼 몇 개 정도 예를 들어 창경궁이면 몇 개 정도 이미지를 다양하게 해서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고려가 돼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잠깐만요. 일단은 다시 그 얘기를 다시 좀 회수를 한다면요. 회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괜찮고,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애초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크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역사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고가 되는 이제 비주얼적인 콘텐츠 같은 게 애초에 별로 없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왕력만 뭐 해석하겠다 이게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해소하고 네, 저게 초등 역사나 해서 일단 결과를 볼까요? 아, 수동 역사만 해서요. 네네네. 일만 해가지고. 일단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리고 아까 그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뭔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요. 네. 만약 그 데이터셋을 학습시켰을 때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대한 그 정보도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뭐 단어 벡터왕과 인베딩해서 거리가 먼 걸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반영을 시켜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같이 뭔가 설계를 해야 되냐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지마다 각각의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이제 일종의 테크닉 같은 건데 모델에서 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그거에 그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그런 거 어떤 값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값을 빼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속성이 사라지도록 이제 설계가 되는 테크닉이라 데이터 자체에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이런 질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원리가 궁금해가지고. 제 인터폴레이션 막 이런 거 혹시 논문 보셨나요? 아니면은 생성 모델에서 어떤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점점 남자화가 되고 여자화가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 1이 있고 레이턴트 벡터 2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턴트 1은 남자에 해당하는 거고 레이턴트 벡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다시 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레이턴트 벡터가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가 있으면 거시기에 10,000개가 있으면 그거 하나마다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예요. 그 값이. 그럼 무슨 막 남자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뭐 여자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어요. 있다고 치면 있으면 이제 이미지를 쭉 한 다음에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레이턴트 벡터를 기준으로 뭔가 이제 리그레션 같은 걸 그려요. 그 벡터 값을 기준으로 리그레션 값 같은 걸 그리면은
거기서 뭔가 남자라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레이턴트 벡터는 어떤 값을 좀 가지는 공통점 같은 게 있어 같은 이제 특징 그 패턴 같은 게 도출이 돼요. 그런 게 도출이 되면 그거를 빼기 하거나 더하기 하게 되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더하기 하면은 점점 더 남자스러워지고 빼기 하면 여자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하나의 그 값 안에 이제 연속적으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히는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그러니까 그거가 인코딩 하면은 그걸 텍스트 인코더로 인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값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네거티브 프롬프트스럽게 나오게 되는 원리일 텐데 그 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그 속성을 특징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기를 해주면 값을 빼기를 해주면 그런 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원리 같은 겁니다. 이제 제가 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는지를 잘 몰라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정확히 다 인지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디퓨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N이나 뭐 이런 VA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다루셨는가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네,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말한 그 단어에서 처음 들어봤다 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네. 다 들어는 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GAN, 트랜스포머 이런 거 다루게 했었는데요. 각각 하루씩 다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본 거는 같은데요. 네네네. 그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이 이것을 파인 튜닝해서 직접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하고 모델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가 간단한 플로터 앱을 구현하는 것. 네네네. 그러니까 형사님 말하는 것은 솔직히 크게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텍스트 넣으면은 그런 모델이 나오고 요즘에 어떤 트렌드인 모델이 트랜스포머더라. 그래서 계열이 어떻게 나뉘더라. 지선님 같은 경우에 계속 그쪽을 지금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잠깐만요. 제가 사실 얼마나 이해하고 싶냐에 따라 지금 이게 적당한 대답이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진성님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마다 벡터에 해당하는 그 값이 있고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미를 더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값이 더 그런 특성 같은 게 더 강해지는 원리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겠고 더 자세히는 제 모델에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구조에서 이거다 그리고 이거에서 빼기가 들어간다 같은 걸로 설명해야 돼서 일단 다음에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조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때는 저희도 아마 많은 실험을 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죠. 아마 거기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설명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성님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더 디스코드나 이런 거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네. 내가 맞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또 일단 해볼까요? 다음으로 하면 네. 표정님이 지금 7시에 가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저 엊그제는 보섭님하고 11시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10시 반에 9시 반 멘토링 시작해서 11시까지 있었어요. 늦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팀이 진행하는 거를 제가 일단은 보는 거 하고 멘토에서 해서 보는 거 하고 제가 언급하는 게 약간 투웨이로 갈까봐 저는 가능한 자제하면서 진행 상황을 좀 보고 하시는 얘기에 있어서 그걸 약간 좀 나중에 이해할 때 도와드리는 정도로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형성님 멘토링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좀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거를 저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을 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코어랑 리서치 팀 전부 다 들어가면서 들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제 시간은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네. 일단 더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네. 그냥 오늘 말씀하신 거를 빨리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럼 좀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뭐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실험을 통해서 네. 해봐야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아, 좋습니다. 아까 알려주신 그 프롬프트 사이트 저는 처음 보는데요. 거기는 빨리 학습을 해서 아, 좋습니다. 빨리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그거를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괜찮으시면 더 빨리 잡으셔도 되고 적당한 일자를 잡아서 다음 시간에 또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회의를 그때 클로징 하면서 오늘 했던 것, 어제 했던 것, 다음에 그렇게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결과를 계속 디스코드에 이제 남겨드릴 것인데 뭐 보시다가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거나 괜찮은 것 같으면은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텀이 있는 공간에 또 실험을 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좀 의미 있는 질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이미 있었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형성님 쪽은 아니고 우리 그룹분들한테 의견이 있는데 형성님은 되게 옛날부터 모주형에서 같이 막 토론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 알아가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그러니까 디퓨전 하기 전부터 뭐 이때서부터 생성 모델을 계속 공부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질문이 해도 될까? 이게 합당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질문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토론의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이 의견으로 가도 맞을까요?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돼요. 저희 프로젝트 하는 시간 자체가 지체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활발하게 디스코드에서 나오면 오히려
형사님이 나중에 멘토링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왔을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코드를 열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런 걸 기록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진행하다가 뭐 단순한 질문이라도 아니면 코드를 진행하다라도 뭐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랑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공유하면서 이제 일단은 질문이라도 이런 상황인데 고민 중이다 정도로만 던져도 아마 뭐가 형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견을 또 달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문 상태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라는 액션 같은 걸로 좀 정리해서 계속 올려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가 이렇게 점점 어쨌든 지난 차수 멘토 OT 할 때랑 지금이랑 또 뭔가 이렇게 좀 좁혀진 것 같거든요. 범위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좁혀져야 돼요. 그게는 정말 POC든 MVP 수준으로 기능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거에 대한 앱 하나가 딱 나와주는 게 좋잖아요. 막 팬시하고 막 되게 방대한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가 역사의 모든 것이라기보다 아까 형사님이 얘기했지만 몇 가지 결국에는 이거를 만약에 사업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앱을 사업화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데모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근데 데모를 이거저거 다 안 눌러보지만 우리가 특정한 상황만 탁 넣어서 그 예를 들면 진짜 인지네랑만 탁 넣어가지고 했을 때 짜잔 하고 나와주면 일단 데모는 완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쪽으로 약간 좁혀놓은 다음에 학습하는 게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액션 그 다음에 이게 액션한다라는 걸 하나에서 그게 액션한다는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장해 보실 수 있겠죠. 너무 큰 범위를 생각하시면 아마 되게 힘들 거라. 어쨌든 저는 잘 하실 거라 믿고 정섭님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사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네. 전 여기까지.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이제 첨언을 하면은 좀 이상한 질문인가 하면은 하시고요. 이거 좀 TMI인가? 디스코드에 남겨도 되는 건가? 그럼 하시고요. 이거 하다가 좀 삽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삽질 없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겨서 이렇게 했다가 자꾸 돼야 되는데 생각의 이제 과정 같은 거나 이제 끊임없이 문제 해결 집념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제 완벽하게 막 수술된다? 그러면은 사실 관심이 안 가요. 관심도 안 가고 이 사람이 한 거 맞나? 같은 생각 들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더 열정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 네, 그럼 좋아요. 그럼 일정은 오늘 미리 정하는 것보다는 뭐 인위적으로 좀 하실 건가요? 일단 다음 주 6시로 정하되 6시 분으로 정하되 뭐 당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말씀 주세요. 네.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은 휴일이에요. 휴일이네요. 네. 수요일 네. 수요일이나 휴일이요. 네. 언제가 좋으세요?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그거 않아요.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더 많이 할 거니까 일단은 저는 수요일로 하시고
목표를 잡으실 때 한번 땡겨보시죠. 예, 쫙 땡겨보시는 게 한 번이라도. 네. 늦게 하는 것보단 빠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수요일 6시. 제가 약간 보시겠어요. 수요일 6시 예, 보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자 보면은, 이제 아무튼 경험상 빠른 게 좋더라고요. 너무 이제 멘토링 기간이 긴 거보단 짧은 게 좋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때 짧은 게 좋아서 네 믿어주시고 잘 해봅시다. 네. 그 공사님, 효정님, 저희 오늘 그 회의한 거, 멘토링 한 거 영상 노션에 좀 올려도 됩니까? 네,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올리라고 노션에 하자 이거에서 한 건데 다 올리셔도 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제가 턱이 아파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왜 아무 말씀 없으시죠? 턱이 아파서. 모델 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잘. 네, 좋습니다. 자기 검열, 그러니까 필터링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